안녕하세요. 플러터 코리아가 주최하는 플러터 인게이지 익스텐디드 코리아에서 스로우 안 쓰고 에러 의미 있게 처리하기라는 세션을 맡게 된 고두혁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스로우 안 쓰고 에러 의미 있게 처리하기, 약간 플러터 세션에서 다루기엔 좀 생소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사실 플러터 세션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뭐 다양한 UI나 혹은 이제 연동된 라이브러리나 이런 고민도 좀 했습니다만, 저는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에러 처리 상황에 관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으로 오늘 세션을 정했습니다. 이 세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스로우 안 쓰고 에러 의미 있게 처리하기, 즉 에러를 의미 있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스로우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에러를 의미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세션을 전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긴 발표에 앞서서 세 줄 요약을 먼저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객체지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익셉션을 통해서 에러에 풍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더라는 걸 사용해서 에러와 성공 케이스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니언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케이스를 겹치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을 다룰 겁니다. 총 세 가지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통해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밀머리 소속이고요. 두밀머리에서 현재 애자일 딜리버리 매니저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개발자로서의 역할은 블릴레오 앱을 디자인하고 제작했고 기획도 약간 참여했었고요. 현재는 출시된 지 1년이 넘어서 다양한 블릴레오 팀원들이 디자인 개선 작업과 제작 개선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PHP라는 언어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뭐 대학 시절에 C나 매틀렛 같은 언어도 있지만, 그러다가 여러 언어를 거쳐서 앱 개발을 위해 스위프트 많이 했었고요. 웹 개발하려고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버무려진 노드와 리액트 많이 썼던 것 같고, 그 밖에 뭐 코틀린도 좀 썼었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는 앱 개발을 위해서 플러터를 접했었습니다. 2019년 6월 정도에 접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로 이제 막 앱 셋업을 하고 있었는데 CTO께서 컨퍼런스를 갔다 와서 저한테 플러터를 슬며시 권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덕분에 이번 세션에서 발표할 기회도 생기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일하는 사례를 들어서 오늘 내용을 쭉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죠. 서비스를 개발하신다면 회원가입 기능은 한 번씩 다른 주제일 텐데요. 어떤 분이 회원가입 기능을 넣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자는 조건을 물어봐야 되죠. 이제 기획자이든 혹은 디자이너가 기획을 하든 개발자가 기획을 하든 간에 이걸 만들려는 사람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회원가입이라는 행위에 관해서 어떻게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건을 좀 조사해 보면은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일단 이번 회원가입에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받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는 이메일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별한 규칙이죠. 보안을 위해 강한 비밀번호 규칙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이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특히 강한 비밀번호 규칙은 좀 까다롭네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받아듣고 개발자, 특히 이제 앱 개발자가 이 내용을 전부 다 받으면은 크게 이런 세 가지를 개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플러터에서는 위젯이라 부르는 것들이죠. 위젯으로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나열해야 될까 같은 고민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제 어떻게 유효성 검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백엔드 서버로 보내서 API 연동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오늘 세션에서는 주로 유효성 검사 규칙과 UI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이제 비밀번호 규칙까지 이제 제가 들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자, 아이디 패스워드 갖고 세 가지 검사를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디가 이메일 형태인가, 두 번째로는 패스워드가 10글자가 넘는가, 세 번째는 패스워드가 이메일의 유저네임을 포함하는가. 그래서 이메일 형태여야 되고 패스워드가 10글자를 넘어야 하며 이메일 유저네임은 포함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세 가지 규칙이 있죠. 검사식은 뭐 제가 직접 알려드린 것보다는 구글에서 검색하시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그리고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수많은 밸리데이션 라이브러리들을 찾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무래도 바퀴는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사서 쓰는 게 편하고 싸기 때문에. 여튼 이제 식을 구성할 수가 있죠. 뭐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정규식을 통해서 검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패스워드 랭스나 비교를 통해서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을 건데요.
사실은 이제 thro를 안 쓰고 에러를 처리한다고 했지만 thro를 굳이 안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 하죠. 이렇게 그냥 뭐 어떤 validate 로직에다가 if else를 때려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 이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수 있고 뭐 간단한 경우에는 이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if else로 이제 하나면서 다 때려 박았을 때 컨텍스트를 포함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컨텍스트를 특히 풍부하게 표현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에러마다 다른 에러 메시지 규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에러마다 다른 프로퍼티를 가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최소 길이 제한 규칙 같은 경우에는 민랭스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특정한 키워드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특정한 키워드를 걸러내는 로직이 들어가야 되니까 특정한 키워드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야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각각 선언하기가 if else 단계에서는 어렵죠. 왜냐면 if else의 초창기에다가 그 조건들을 다 몰아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러를 어떤 불린이나 스트링 같은 단순한 원시형 타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객체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exception이라고 해서 exception을 사용해서 의미를 더 부여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흔히 프로그래밍에서 에러와 exception의 차이를 이제 구별하는 경우가 많고 구별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번 세션에서는 크게 구별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러는 프로그램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에러란 개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개념이라는 특성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세션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러의 핵심은 트라이 캐치죠. 트라이 캐치를 통해서 트라이 안에서 우리가 에러를 throw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러를 throw 하면은 그 트라이를 그 즉시 탈출해서 어딘가에 있을 캐치에서 이제 우리가 잡히길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트에서는 꼭 exception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오브젝트인지 다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오브젝트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럼 사실은 이제 불린으로 리턴하는 것보다 이렇게 익셉션을 사용했을 때 좀 더 풍부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실제로 이렇게 if else 사이에 밸리데이션을 이렇게 우겨 넣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만 예시를 위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사실 트라이 캐치는 되게 아름다운 방법이고요. 이제 예외를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되게 좋은 방법인데 개발하는 입장에서 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exception이 결과 타입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에러를 우리가 던지는 것은 리턴 타입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타입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에러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로 이제 잘 감싸지 못하면은 되게 글로벌한 영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앱이 죽을 수가 있어요. 물론 플러터에서는 사실 런 존드라는 걸 통해서, 즉 존이라는 걸 통해서 최후의 방어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존에다가는 이제 최후에 처리하지 못한 에러를 잡아다가 뭐 크래시틱스로 보내든 센츄리로 보내든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유효성 에러 정도의 에러는 글로벌 영역까지 세워나가는 것이 의도한 일은 아닐 테니까요. 이걸 까먹는 걸 방지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외 처리하는데 결과 타입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컴퓨터가 모른다는 얘기죠. 컴퓨터가 모른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IDE가 못 알아차린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오늘의 핵심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ID에서 과연 자동 완성으로 잡아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exception을 값처럼 반환하면 되지 않을까? exception을 반환하면 어떤 반환 타입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더 묻어두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 논의를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유효성 검사가 과연 뭔지 한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는 결국에 우리가 확인하려는 값에 따라 에러 또는 성공을 노출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에러와 성공이 동시에 존재하지는 않고요. 성공이거나 에러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성공에 어떤 형태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에러에 어떤 형태가 들어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확인하려는 값이 있고 우리가 성공하려는 값을 그대로 반환하면 되는 거죠. 확인하려는 값을 그대로 반환하고 에러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려는 값을 그대로 반환하는 대신에 에러에 관한 정보를 좀 더 추가해서 반환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론 우리가 기존 함수를 사용하자면은 어떤 밸류를 받았을 때 불린으로 반환을 하던가
혹은 어떤 뭐 리절트 같은 객체에다가 이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불린 값과 뭐 메시지 값을 동시에 반환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보시자면은 확인하는 값에 따라서 에러 또는 성공 결과 값을 노출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럼 이제 이런 불린 값은 또는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 불린을 반환하게 되면 성공 여부만 알 수 있고요. 뭐 메시지를 반환하면 오류 메시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메시지의 널러브를 사용하는 건데, 이제 플러터가 2.0이 되면서 드디어 널 세이프티가 정식으로 도입이 됐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그걸 이제 의미론적으로 풀자면 애초에 뭐 스트링인데 스트링도 들어가고 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앱이 에러에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일일이 널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바에서는 이제 널 익셉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트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널러브를 통해서 그 널의 위험성을 걷어낼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널러블이라는 것 자체가 있거나 없거나 라는 것인데 우리가 없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널러블의 경우에는 굉장히 컨텍스트를 압축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의미를 가지는 에러를 처리할 때 널러블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결국 유효성이라는 거는 성공 혹은 실패를 반환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아까 같이 리절트 객체나 불린을 사용하지 않고 더 깔끔한 방법은 그냥 정직하게 성공 혹은 에러를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라는 값을 검사한다, 성공하면 t를 반환한다, 실패하면 exception을 반환한다, 이런 거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either라고 합니다. 즉 either는 e 또는 t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datZ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either 뒤에 꺽쇠가 있어요. 꺽쇠라는 것은 제네릭이라고 부르는데, 제네릭이라는 거는 약간 좀 겁이 나는 의미일 수 있으니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즉, 제네릭이라는 건 크게 말해서 타입도 파라미터처럼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t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웬 t가 이제 타입의 약자라서, 그래서 t value 해서 either t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value 자리에다가 int 값을 집어넣으면 이제 알아서 int가 이제 either의 값으로 들어간다고 반환이 되는 거예요. 스트링이 들어가면 스트링이 처리가 되고요, 오브젝트가 되면 오브젝트로 처리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걸 일일이 정의를 해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타입만 다르고 표현이 일관적일 때 우리가 제네릭이라는 걸 써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거와 비교했을 때 이더와 다른 방식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더의 경우에는 성공 혹은 오류 객체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류 객체가 단순한 메시지보다 더 풍부하겠죠. 아까의 정의에 다시 따라 말씀드리자면, 확인하려는 값에 따라 에러 또는 성공 결과 값을 노출한다는 것이 이더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더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런 함수가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됩니다. 이더라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A일 수도 B일 수도 있는 일종의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값이기 때문에 바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성공값을 얻으려면 get or else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fold라는 걸 통해서 이더일 수 있는 모든 패러미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함수를 만들어주는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처리를 if, else에 의존하지 않고 더 명확한 패러미터로 대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개의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제 에러가 하나를 나오는 경우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 규칙을 동시에 적용해서 다 통과해야만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밸리데이션 로직을 가질 거예요. 즉, value를 넣었을 때 에러의 이터러블한 형태와 성공 케이스가 나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뭐 이터러블이라는 거는 리스트나 셋 같은 걸 얘기하고요. 한마디로 여러 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앱스트랙트 클래스라서 뭘 생성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리스트나 셋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우리가 코드를 보긴 할 건데 일단 간단한 요약을 드리자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온 이제 업데이트 유저 리퀘스트라는 로직에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분기 로직들이 존재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밸리데이션 서비스의 밸리데이트 부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대한 객체를 넣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판단해갖고 알아서 판단해서 옳은 값, 즉 성공 케이스일 때는 성공 상태를 반환하고 실패 상태일 땐 실패 상태를 반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 핵심 부분의 로직은, 요거는 뭐 지금 좀 작으니까 코드로 다시 보여드릴 건데, 결국엔 여러 개의 룰을 일일이 읽어서 그거를 평가해서 전부 통과하면은 right, 옳다고 여기고,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은 에러다 이렇게 반환하는 코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right와 left라는 이더의 생성자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right로 어떤 값을 감싸면은 이건 옳다. 두 번째 right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이더에서 left로 반환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L에 해당하는 우리 경우에는 iterable 2가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효성 검사 서비스는 이런 룰을 가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if else 단에서 설명을 들었던 어떤 긴 코드보다 훨씬 더 명료한 의미의 코드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ID 이메일 룰, 패스워드 미니멈 랭스 룰, 뭐 패스워드 리스트릭션, 유저네임 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타입 형태, 어떤 객체 형태, 객체로 쓰인다는 거는 훨씬 더 명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그럼 비단 이제 우리가 만드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코드를 전혀 모르고 새로 들어올 누군가 신참에게도 충분한 의미 전달이 되겠죠. 여기까지 보고 일단 요 유효성 검사하는 코드 부분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회원가입 스크린이 나왔습니다. 회원가입 스크린은 뭐 지금 화면으로 보다시피 텍스트 필드 두 개가 있고요. 플로팅 액션 버튼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텍스트 필드를 쓰다 보니까 텍스트 헤딩 컨트롤러가 정의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만한 블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제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방법은 뭐 다양한 프로바이더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뭐 리덕스를 억지로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 안에다가 옵저버블한 걸 선언해서 뭐 스트림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분리된다는 점에서 좀 유용하다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크린은 뷰 역할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로직을 부여할 뷰 모델은 분리해서 블록 형태로 관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넘어가 보면요. 물론 이제 블록은 유명한 블록 라이브러리도 있고 플러터 블록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프로젝트에서는 그걸 썼는데 일단 여기서는 좀 더 간략한 예시를 위해서 이제 그 블록 패턴을 굳이 쓰지 않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간이 블록을 선언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따라갈 스트림과 이니셜 스테이트 그리고 요거에 해당 여기다가 이제 스트림에다가 값을 불어넣을 이런 이제 커맨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아까 이제 업데이트 유저 리퀘스트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한번 보자면 이 업데이트 유저 리퀘스트라는 함수에서 지금 사인업 블록에 이런 업데이트 유저 리퀘스트라는 커맨드를 써서 유저 리퀘스트 객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저 리퀘스트 객체는 되게 단순한 객체인데요. 그냥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갖는 그냥 평범한 데이터 오브젝트입니다. 이거를 넘겨보면은 여기서 처리하는 로직이 있는데 아까 코드에서 봤던 거죠. 유저 리퀘스트가 비어 있다면 여기 있는 제가 게터로 isEmpty를 정해놨어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동시에 비어 있으면은 유저 리퀘스트도 비어 있다. 그런 경우라면은 이 스테이트가 empty다. 그리고 비어 있지 않다면 두 번째 로직이 될 텐데 이제 이 유저 리퀘스트 클라이언트 밸리데이션 서비스라는 곳에서 밸리데이트를 한다. 그 다음에 밸리데이트를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밸리데이션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안 보이니까 이게 뭔지부터 볼게요. 유저 리퀘스트 클라이언트 밸리데이션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 이런 룰을 가지는 밸리데이션 서비스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ID 이메일 룰과 뭐 미니멈 랭스 룰, 리스트릭션 유저네임 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여기서 좀 더 추가해본 이제 most common password 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안전하면 좋은 거니까요. 각각의 룰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모든 유저 리퀘스트 밸리데이션 룰이라는 걸 상속하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 룰이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 밸리데이션 룰은 간단합니다. 아주 validate라는 메서드를 가지는 그냥 앱스트랙트 클래스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타입이 들어올지 어떤 에러가 반응될지는 여기에는 정의되지 않았죠. 그거는 이제 여기 제네릭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익셉션에 해당하는 것만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상속하게 되면은 이 validate라는 것만 오버라이딩 시켜주면 되는데요. ID 이메일 룰에서는 이제 이메일 레객스와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반환을 하고 있어요. 이메일 레객스와 매치가 되면은 이거는 right 맞다.
아니면 아니다. 패스워드 미니멈 랭스로는 min length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초창기 required로 정해서 아주 좋아하는 키워드예요. 이번에 추가됐죠. 원래는 이제 메타, 그러니까 어노테이션 형태로만 사용 가능했었는데 2.0에서 다트 2.12에서 공식적으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민랭스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에러 메시지를 그냥 스트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스트링을 생성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입력한 패스워드 자릿수와 민랭스에 관련해서 에러를 생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리스트렉션 유저네임 룰은 사용자 이름을 비밀번호를 사용할 때 나오는 룰인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런 밸리데이트가 발생한다. 그럼 우리가 이 룰을 등록하면은 결국 밸리데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의미론도 명확하죠. 왜냐면 우리가 아이디 이메일 검증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즈니스 로직은 이 한 클래스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패스워드 룰도 각각의 클래스만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미론적으로 훨씬 명확해진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빈 상태니까 영어로 써볼게요. A, B, C. 그러면 아이디는 이메일 형식으로 입력해야 되고요. 비밀번호가 안 입력했으니까 10자리 이상 입력하라고 나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를 짧게 입력하면은 3자리 입력하셨어요. 10자리 이상 입력하여 해킹당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메일을 좀 길게 써볼게요. 제 이메일을 쓰자면은 이렇게 Gmail을 쓰면은 여기서 만약에 제가 뭐 다른 비밀번호 말고 제 이름으로 비밀번호를 쓰게 되면은 10자리니까 통과를 할 건데 이렇게 되죠. 사용자의 이름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셨어요. 비밀번호에서 사용자 이름을 제거하여 추측할 만한 단서를 제거하면 해킹당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컨테인이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두였고 1 이렇게 표현을 해도 걸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3가지 룰이 이제 적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까지 괜찮으셨나요? 이제 그러면은 실제 이 밸리데이션 룰을 스크린에 적용한 과제는 해봐야겠죠. 상태 관리를 한번 도식화 시켜봤어요. 회원가입 스크린에서는 아이디 패스워드에 입력된 값을 블록으로 보내고요. 블록에서는 받은 값을 유효성 검증해서 3가지의 상태로 보냅니다. 그럼 이걸 상태에 따라 UI를 다르게 노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함수라고 생각을 하자면 회원가입 스크린은 상태에 따라 UI를 다르게 노출하니까 일종의 스테이트를 받아서 위젯을 반환하는 함수 같은 거고요. 블록 같은 경우는 받은 값에 따라 유효성을 검증할 상태를 변경하니까 이런 느낌이겠죠. 물론 이제 요거는 뭐 스트링 아이디, 스트링 패스워드가 써 있는데 이걸 아까 이제 묶어놓은 데이터 클래스처럼 그냥 유저 리퀘스트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튼 받은 값을 뭘로 정하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받은 값에 따라 유효성을 검증해서 상태를 변경한다가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실 상태라는 것이 되게 다양하게 추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상태를 해석하는 것이 결국 스크린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상태를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코드를 빼곡히 입력을 해놔야 되는데 이 코드를 입력하는 게 어떤 if else로만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상태를 새로 추가하거나 했을 때 놓칠 수도 있고요. 누락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UX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constraint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행동을 제약할수록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이론이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가위가 구멍 크기가 다르게 나오죠. 그럼 구멍 크기가 다르게 나오면 자연적으로 구멍이 큰 부분에 손가락을 4개를 넣고 구멍이 작은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넣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가위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설명 없이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자동 완성이에요. 아이디가 자동 완성을 해주면 우리가 실수가 많이 줄어들겠죠. 오타도 줄어들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프로퍼티도 채워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동 완성을 위해 자동 완성을 사용해서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코드들이 자동 완성으로 딱딱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상태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empty, error, valid라는 결국 3가지 상태를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아까 이더의 경우와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더는 2개였고 이런 경우는 3개 이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표현하는 걸 유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는 2개, 유니언은 여러 케이스를 다루는 걸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플러터의 굉장히 매력적인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freeze를 사용해서 우리가 유니언으로 나타내는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프리즈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어노테이션하고 이런 이제 프리즈에서 권장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자동 생성된 코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다양한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트가 이렇게 오면은 우리가 보통 이 스테이트에 관해서 이제 타입 체킹을 한다던가 뭐 값을 통해서 뭐 if else를 비교하다던가 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when이라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세 개의 패러미터를 가지는 형태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스테이트가 4개가 되면요, 이 when의 패러미터가 4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다트에서 에러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실제로 보여드릴 건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블록을 정의했다 그랬잖아요. 사인업 스크린으로 가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블록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 있으니 이 블록을 실제로 읽어서 렌더링하는 부분이 있겠죠. 스트림 빌더를 사용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코드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블록의 스트림을 받아서 이제 그 스테이트 값에 따라서 플로팅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단 제가 이렇게 함수를 나눠놨어요. 즉 empty 상태라면은 그레이 색깔, 에러라면 레드, 밸리드라면 블루 색깔을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잘 보세요. 여기서 모든 값을 비우면 회색이 되고요. 값이 하나도 입력되어 있으면 에러가 났을 테니까 레드가 되겠죠. 뭐 이제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밸리드 블루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아이콘도 변화가 있습니다. empty와 valid일 때는 forward 아이콘이 있고요. error일 땐 closed 아이콘이 있는데 이것도 보실까요? 이렇게 지금 close 아이콘이 있고요. 다 제대로 입력하면은 이제 forward 아이콘이 뜨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state를 if else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when을 통해서 양식을 제한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에러 같은 경우도 더 명확한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돼요. 자, 이 실제로 에러 목록을 띄우는 부분 한번 볼게요. 에러 목록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래퍼가 있고요. 이 부분이죠. 즉 우리가 이 사인업의 상태가 왔을 때, 사인업 상태가 아무 값도 없다고 하던가 아니면 밸리드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에러 메시지가 보여진 항목이 아무것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사이즈드 박스를 이제 empty 컨테이너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담이지만 저는 이 코드를 원래 컨테이너로 처리했었는데요. 컨테이너 위스 0과 하이트 0으로 처리했다가 이제 제가 린트라는 패키지를 깐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잘 잡아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엄격한 린터를 쓰면은 훨씬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익셉션이 왔을 때 깔끔하게 나오죠. 빌드 에러 메시지라는 펑션을 통과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빌드 에러 메시지는 이렇게 이터러블한 스트링을 받게 되어 있고, 이 이터러블한 스트링을 결국에는 텍스트 형태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하나면 1개가 나오고 2개면 2개가 나오죠. 3개면 3개가 나옵니다. 자,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그런 밸리데이션 에러를 이제 사이너 블록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 폼에 있는 데이터를 보내서 사이너 블록에서 처리를 해서 여기 블록에서 밸리데이션 결과를 받아서 이제 사이너 블록에 매칭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밸리데이션 결과는 맞았다 틀렸다 2개가 있고요. 이 스테이트는 3개가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row를 안 쓰고 에러를 의미 있게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요약은 이 룰과 이런 걸 룰을 모아서 처리하는 밸리데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밸리데이션 에러를 몰아서 처리할 수 있었고, 그거를 스크린에 배달하기 위해서 블록에서 이더를 좀 확장한 유니언까지 활용해서 더 깔끔하게 보낼 수 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발표 어떠셨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쓰고는 아이디어라서 좀 쉽게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개념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이다 보니까 전달드리는데 조금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도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개발이 개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발 코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던가, 혹은 개발한 코드를 통해서 다른 이해관계자와 비즈니스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일수록 이제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테스트도 짜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명확하게 객체로 정의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같이 하실 개발자를 현재 드물머리에서 구하고 있고요. 앱은 플러터로 개발하고 있지만 앱 말고도 백엔드 스칼라나 뭐 파이썬이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서요. 플러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의 미래를 그리시면 더 연락을 기다립니다. 저 외롭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메일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번 세션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